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검일안의 정치경제 미슐랭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보다 밀접한 시대 바로 2020년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8월의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이슈들이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엄선해서 여러분께 맛있게 요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양대 지수는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경신한 이후에 좀 약간 쉬어갔고요. 미국장의 하락 소식에도 오늘 양대 지수는 그래도 상승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3,200선 코스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는 계속적으로 코스피 3,200선, 코스닥 800선 부근에서 좀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오늘 저녁에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시장 충격이 좀 어느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반부에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경계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보시면은 국내 증시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수의 어떠한 변동보다는 좀 종목 장세 그리고 실적에 기반해서 좀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결과가 내일 국내 증시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석 달 연속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4 대선 이후에 외국인 우리장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은 이어지고 있고요. 7월 CPI 이 물가입니다.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물가 지표에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물가 지표를 움직이는 것이 또 하나 관세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8월 관세의 달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냉전, 또 질서 재편,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래스카 담판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알래스카 정상회담 현지 시간 15일로 예정을 하면서 3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종용하는 수단 역시도 관세였고요. 100%에 대해서 좀 경고를 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또 3자 회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번 알래스카 회담 분위기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러시아가 전쟁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에너지, 목재 등 기타 제반 주요 수입품들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를 100% 부과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회담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나 원유 같은 경우를 중국에 대부분 공급했었는데 중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회담이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의 요구에 좀 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오펙에서 이제 증산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월 달에도 석유 관련해서 증산을 하겠다. 생산량을 네. 늘리겠다 했는데 네. 9월 달에도 원유 증산.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중동 지역에 좀 압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와 상당히 비례하면서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은 러시아 증시가 떨어지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러시아 증시가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가 원유에 대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치명적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이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 수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활용을 해서
뭔가 좀 회담을 해가지고 종전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와 관세를 가지고 러시아를 움직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도들이 어쨌든 잘 맞아 들어가면서 회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서 60달러 중반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알래스카가 미러 정상회담 장소로 정해졌던 이유는 뭘까요? 양국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갈까요? 일단 알래스카라는 곳 자체가 과거에 소련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이제 그걸 샀고요. 근데 또 과거에 미국과 소련 회담도 러시아 그 거기서 알래스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약간 지리적으로 좀 중간 위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느낌이 과거에 러시아 제국 영토였기 때문에 약간 좀 약간 뭐랄까요 이게 중간 지역에서 네. 뭔가 좀 중간 지대에서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역시 약간 한 수 접는 느낌인데요.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과거에 관례적으로 이 러시아 제국 때도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했기 때문에 네. 푸틴이 그래서 뭐 이거를 좀 허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그거 저거거든요. 지금 전쟁 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루안스크, 도네츠크, 뭐 리포리자, 헤르손 여기가 지역이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지역이에요. 네.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강제적으로 이제 합병을 했고, 네. 근데 이제 러시아의 요구는 결국에는 일단 크림반도 인정해달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점령한 저 네 군데를 좀 어떻게 좀 잘 해달라.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지금 나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이거보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실리를 챙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저 지금 점령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회담의 주 내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토 회의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했다는 건 전쟁의 명분이었고 결국에는 러시아는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욕이 있었던 거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저게 가장 크죠. 왜냐면 일단 크림반도를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저 헤르손이랑 자포리자. 저기는 바다랑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좀 농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약간 곡창지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러시아는 어떻게든 뭔가 좀 이득을 취하려고 할 거고,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다 들어줄 것이냐? 네. 그럼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나요? 본인이 결정은 못 하겠죠.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조율을 하겠죠. 트럼프가 만약에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또 EU에서 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영토를 확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EU는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각 여러 가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러시아 얘기도 들어보고 뭐 우크라이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럼 러시아가 조금 푸틴 대통령이 한 발 접고 들어가면은 관세 좀 깎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좀 회담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일단 전쟁을 멈추라는 거죠. 이 전쟁 자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패도 좀 일어났었고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전쟁을 멈추는 게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경제 협력일까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 지금 여태까지 딱 관세부터 시작해서 협상하는 방식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랬습니다. 일단 던지고 그래서 뭘 가져오나 보고, 그래서 그래 조율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러시아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들어보고서 결국엔 절충안을 좀 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전을 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가져갈 수 있는 경제 협력의 과실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은 지금 가장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가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관세를 안 받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쪽에서 또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석유랑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지금 경제적으로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러우 전쟁 일어나고 나서 그런 국민들의 그런 일거리 이런 것들이 다 군수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 지출도 컸고 지금 경제 상황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고 더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뭔가 좀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딱히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안 끝나고에 따라서 손해 볼 건 없지만 물론 그런 건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을 우크라이나에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곡창지대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미국도 또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때문에 그게 막혀 있으니까 빨리 이거를 종전시켜서 미국은 뭐 여러 가지 그럼 관세를 또 우크라이나한테 받으려고 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득적인 상황을 고려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일단 뺏긴 걸 찾아와야 되는 게 최우선 목적이니까 그거에 좀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 푸틴은 이제 우리가 점령했던 거 좀 얼마나 덜 뺏길까 이거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3자 회담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15일로 미국 러시아 회담이 알래스카로 정해졌습니다. 냉전 시기 때부터 알래스카는 미국과 러시아, 과거 소련의 회담 장소로 전통적인 장소라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경제적으로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주고받을 수 있다기보다 뭐 미국은 손해 볼 게 특별히 없다라고 보셨고요. 러시아는 이제 허가받을 수 있는 것들이 관세, 원유, 천연가스 등이 있다고 보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새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전 세계 질서 재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공로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노리고 있고 평화도 평화지만 어쨌든 그 미국의 어떤 강대국으로서의 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유지를 하면서 평화를 하는 과거의 세계 경찰 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들도 섣불리 좀 나서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좀 분위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원할 텐데요. 푸틴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50% 고관세 부과로 인해서 연대의 의지를 다지고 있고 인도 내에서는 또 미국 브랜드 불매 운동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 브릭스 현황까지 연결해서 짚어볼까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브릭스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 관세에 대해서 얼마나 절충해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종전을 시킨다라는 목적으로 딜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 브릭스 국가들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브릭스 국가의 연결 속에서 뭔가 이제 미국은 그거죠. 약간 브릭스 국가의 그런 경제 체제를 좀 약간 금가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걸 불편해해서 그렇죠.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데에 대해서도 100% 관세다 이렇게 언급한 바도 있었죠. 네, 그래서 러시아 뭐 우회 수출, 중국 우회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네. 어쨌든 지금 브릭스 국가들에 대한 경제 협력 교류들을 어떻게든 좀 끊어서 좀 미국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원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필 왜 공교롭게 지금 증산을 발표했을까? 이미 국제유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도 다 미리 사전에 좀 계획을 해서 이미 중동 쪽이랑 입을 맞춰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전쟁은 장기화돼 가고 있고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안 좋고 이러니까 브릭스 국가들끼리 뭔가 해가지고 하기에는 미국이 세계 중심이 지금 돼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사실 미국이 제일 지금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뛰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없이 우리끼리 뭔가를 해서 지금 진행되기에는 계속 막히는 겁니다.
왜? 관세를 브릭스 국가들에게 더 많이 부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브릭스 국가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방식이고, 이 안에서 그럼 이제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야 이렇게 합의해주면 브릭스 중에서 조금 덜 줄게 이런 느낌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90일 유예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서명을 해서 일단 11일까지 원래 유예 기간이었는데 이걸 다시 90일 연장하는 방안에 허가를 했고요. 그리고 2주 내로 우리 한국의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겠다라고 관세 서한에서 밝혔었던 트럼프 대통령. 이 한미 회담이 25일로 일정이 예정됐습니다. 24일부터 이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사흘 동안 미국의 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좀 찜찜한 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지만 정상회담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양자회담이란 단어를 관세 서한에서 썼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에 대해서 GDP 대비 3.8% 증액하는 방안을 요구했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보셨겠죠? 그 전에 유럽과는 5%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은 어떤 의미를 지닐지 궁금하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것이 주요 의제가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이 방위비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우리가 니네가 미국이랑 우방국이냐, 이게 맞냐 안 맞냐, 동맹국이냐 아니냐를 네.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방위비에 대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관세 협상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15%에 대한 얘기를 확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으로 서명을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에 완벽하게 사인을 해서 지금 해가지고 뭔가 완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위비도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 그러면 결국에는 15%로 가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서명까지 결국엔 이 방위비 카드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담에서 뭔가 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좀 좋은 얘기가 오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또 15%로 기껏 합의했던 게 또 다르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조금 심히 걱정스럽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가서 좀 마무리를 잘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요구들을 들어줄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들어주면은 관세를 깎아달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는 상관없이 방위비는 해야 된다. 이건 15%의 조건이다. 네, 뭐 그럴 수도 이렇게 있어요. 얘기할 수도 예.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 또 안 맞게 되면은 또 뭔가 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참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좀 완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좀 잘 마무리 될지 안 될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측에서는 두 가지를 확답을 줘야 되는 거네요. GDP 대비 국방비 3.8%와 그리고 동맹으로서의 이제 이런 의지들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대만이 만약에 중국한테 침공을 당했을 때 같이 우리랑 싸울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이걸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쪽에서는. 네, 뭐 네. 미국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게 그게 뭐 동맹을 확인하는 네. 질문이죠. 예. 동맹국이 맞냐 안 맞냐 확실하게 노선 정해라. 지금 네. 중간에 껴가지고 뭐 어디 중국이랑 잘 지내고 뭐 러시아랑 잘 지내고 뭐 이러저러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부터 동맹인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해라. 지금 그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만약에 뭐 중국 생각하고 뭐 어디 생각하고 막 이러면은 사실 이거는 이도저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 일단 미러 회담이 결정이 되면서 이 러우 전쟁의 휴전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방산주와 재건주, 남북 경협주가 서로 엇갈리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종목군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지금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계속 지금 백악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북한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트럼프 정부 1기 때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났던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네. 지금 기대감 속에서 우크라 재건주들도 올라가고 남북 네. 경협주도 올라가고 이거예요. 근데 이거 함부로 잡고 함부로 팔 수 없잖아요. 회담에서 결국에 러우 전쟁이 휴전이 돼야 되는데 이걸 네.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뭐가 더 갈지를 예단하고 잡을 수 없는 매매 아닌가요? 사실 지금 방산이 빠지고 우크라 재건주 올라가는 거는 완벽하게 반비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이런 이분법적으로 딱 생각해갖고 무조건 미러 회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재건주를 산다 이쪽 좀 그렇죠. 만약에 회담이 잘 안 되면 방산주 또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도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그냥 양쪽 다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어차피 한쪽 빠지면 한쪽 올라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투트랙 전략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남북경협주는 온전히 지금 미국과의 북한과의 어떤 소통 가능성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미국과 이 대통령이 만났을 때 북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남북경협주도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철저하게 이슈가 있고 어떠한 뭔가 있는 거에 대한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남북경협주다 재건이라던가 이런 거 움직이는 것들이 다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에 이번 한미 회담 결과로 관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상하시나요? 진짜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가서 만약에 좀 뭐 회담도 안 되고 막 그냥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뭔가 분위기 싸하고 이래 버리면은 네. 진짜로 그럴 가능성도 이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움직임이 뭐 김칫국 마시는 네. 예, 그런 게 되겠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5% 합의했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지만 서명을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협상 타결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여지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하기에는 아니 대한민국 스탠스가 왜 이러는 거야? 트럼프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좀 그런 정상회담에서 뭔가 쇼를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고 엄청난 그러니까 단순히 쇼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곤 했었거든요. 네, 계속 그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딱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네, 트럼프는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불편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네, 그게 다예요. 하지만 싱하이민 정원 대사는 반중은 극우라는 스탠스를 또 확실히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이게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은 딱 원하고 있어요. 중국이랑 좀 약간 선 긋고 우리랑 딱 붙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중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거 뭐 이해해줄게. 대신 우리한테 믿음을 줘. 니네가 우리랑 동맹국이라는 걸. 지금 이걸 원하는 거예요. 과연 좀 친하게 지내는 걸 이해해 줄까요?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서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아닌데 왜 정상회담으로 표현할까? 다들 그렇게 헤드라인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멘트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상회담은 서밋 뭐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단어, 즉 양자회담, 실무회담 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아까 그 섹터 가운데선 둘 다 사는 게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럼 간단하게 대장주만 좀 짚어주실까요? 방산, 네, 일단 재건, 뭐 남북 방산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저는 네.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이 역시나 뭐 수주 잔고부터 시작해서 실적부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이 좀 봐서 현대로템을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크라 재건 쪽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라던가 네. 이제 뭐 굴삭기랑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진성TC 같은 네.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의 마무리에 이것도 안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전달만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밀스 전 대령이 지금 미국 국방부의 사이버 보안 정책 전략부문 고위직, 전략부문 차관보인가요? 요거 지금 앞에가 좀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선임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그
선거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미국, 중국, 우리나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무부의 국제사이버보안 담당 차관보로 취임했다는 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좀 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SNS 쪽에서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취재한 내용들을 좀 보니까 아직은 그 국무부 공식 홈페이지나 인사공지에는 게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 전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국제선거감시단으로서 우리나라의 6월 초 대선 때 다녀갔던 인물입니다. 예, 이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지금 미국 쪽도 굉장히 좀 빠르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8월에 이슈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아직은 공식 취임은 아니라는 점까지도 말씀드리고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